일부 손자병법 용간편. 보이지 않는 칼날. 하루에 500만 원씩 불타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저는 품질만 믿었습니다. 16시간씩 일했죠. 그리고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은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건 먼저 아는 힘이라는 것을요. 500만 원을 시장 조사에 썼더니 그 돈이 3억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말했지요. 선지, 먼저 아는 자가 백전백승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무엇을 물을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구분할 것인가? 언제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할 한 가지 루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 용간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패의 기억.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이었죠. 정말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칭찬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를 믿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몰랐습니다.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죽의 품질만 이야기했습니다. 고객들은 배송 속도를 원했죠. 저는 장인 정신을 외쳤습니다. 고객들은 가격을 비교했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했죠. 1년 후 사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3천만 원. 더 큰 빚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병법을 다시 펼쳤습니다. 용간편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진 건 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제품만 알았습니다. 시장을 몰랐어요. 고객을 몰랐습니다. 경쟁자를 몰랐죠. 심지어 저 자신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계신가요? 전쟁의 비용 왜 정보인가? 손자는 용간편을 시작하며 먼저 전쟁의 비용을 말합니다. 10만 대군을 일으켜 천리 밖으로 나가면 백성의 비용과 나라의 지출이 하루에 천금이죠. 전쟁은 돈을 먹는 괴물입니다. 병사를 먹이고 말에게 풀을 먹이고 무기를 만들고 보급로를 유지합니다. 하루에 천금씩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군과 현장은 정보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정보는 비쌀까요? 아닙니다. 전쟁보다 훨씬 쌉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망한 후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일이에요. 이번엔 신중했습니다.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조사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또 올렸어요. 첫 사업에서 잃은 3천만 원을요. 그 3천만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보 부족에서 왔습니다. 시장을 몰랐습니다. 고객을 몰랐어요. 경쟁자를 몰랐죠. 만약 그때 500만 원을 정보에 썼다면 2,500만 원을 아꼈을 겁니다. 결정했습니다. 500만 원을 썼어요. 전문가는 한 달 동안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경쟁사를 조사했죠. 고객을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가 왔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타겟 고객층이 잘못됐다는 것,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것,
경쟁사가 이미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판다는 것. 그 정보 덕분에 사업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타겟을 바꿨어요.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찾았죠. 그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500만 원이 3억 원을 벌어다 줬어요.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금을 아껴서 적의 정보를 모르면 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정보는 투자입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난달에 정보에 얼마를 쓰셨나요? 오간. 정보 수집의 완벽한 시스템. 손자는 용간편에서 5가지 간첩, 오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정보 수집의 완벽한 시스템이죠. 첫째, 인간 현지인을 이용하는 법. 인간은 적국의 백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농부, 상인, 하인들. 그들은 자신이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그 나라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내간 내부의 목소리. 내간은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관료, 실망한 장수. 이들을 포섭하여 내부 정보를 얻는 거죠. 조직 안의 사람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셋째, 반간. 뒤집힌 칼날. 반간은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도의 전략이죠. 적이 보낸 첩자를 찾아냅니다. 죽이지 않아요. 되레 우리 편으로 돌립니다. 거짓 정보를 주어 적에게 보내는 거죠.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해요. 손자는 경고합니다. 반간을 쓸 때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 지혜롭고 현명한 자만이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쓸 줄 모르면 자신을 뵙니다. 넷째, 사간. 희생의 전략. 사간은 죽을 간첩입니다. 거짓 정보를 주어 적에게 보냅니다. 적은 그 정보를 믿고 행동하죠. 그러다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첩을 죽여요. 가혹합니다. 비인간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이다. 다섯째, 생간. 살아 돌아오는 자. 생간은 살아 돌아오는 간첩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죠. 적진을 직접 봅니다. 위험을 무릅쓰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 보고해요. 손자는 말합니다. 생간은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다. 그리고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간국이 막지기도 시위신기. 5가지 간자가 함께 일어나 그 도를 알 수 없으니 이를 신기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의 그물, 신기죠. 5가지 정보가 동시에 움직일 때 그 누구도 그 체계를 간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보 채널을 갖고 계신가요? 오자서와 초나라의 몰락? 이제 여러분께 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06년, 초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남방의 최강국이었죠. 땅도 넓고 병사도 많았습니다. 수도 영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과 그가 모은 정보였죠. 오자서.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사는 초나라의 대부였어요. 형 오상도 관직에 있었죠. 그러나 초평왕이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참소가 있었어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초평왕은 오사와 오상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결백을 주장했어요.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둘 다 죽였죠. 오자서는 그때 궁 밖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도망쳤어요. 목에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는 오나라로 향했습니다. 초나라의 적국이었죠. 도망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추격자들이 뒤쫓았어요.
국경을 넘기 위해 소관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오자서에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숨었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숨었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머리가 새었다고요. 두려움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은인의 도움으로 관문을 넘었습니다. 오나라에 도착했어요. 오자서는 그곳에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초나라를 무너뜨리겠다. 하지만 그는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모았어요. 10년 동안 그는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첫째, 오나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오왕 합려를 섬겼어요.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죠. 둘째, 동지를 찾았습니다. 손무를 만났어요. 전략가였습니다. 함께 오왕을 설득했죠. 셋째, 초나라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초나라의 지형, 성곽의 약점, 군대의 배치, 장수들의 성격, 신하들의 관계까지요. 넷째, 초나라 내부의 불만 세력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왕에게 불만이 있는가? 누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가? 누가 돈에 움직이는가? 누가 야망이 있는가? 오자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쓴 것은 인간과 내간이었어요. 초나라의 평범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으로 가장하여 시장에 갔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보를 모았어요. 초나라의 불만을 품은 관리들을 찾았습니다. 은밀히 접근했어요. 일부는 돈으로 포섭했습니다. 일부는 약속으로 회유했죠. 일부는 복수심을 이용했습니다. 기원전 506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자서는 오왕 합려에게 말했습니다. 대왕, 지금입니다. 초나라는 크지만 내부는 썩었습니다. 왕은 신하를 믿지 못하고 신하는 왕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은 전쟁에 지쳤고 장수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초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오왕 합려는 결단했습니다. 3만 군대를 일으켰어요. 초나라는 20만 대군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초나라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미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오나라 군대가 진격할 때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이 험한지, 어느 성이 약한지, 어느 장수가 무능한지, 어디에 매복이 있는지. 오자서가 심어둔 내간들이 정보를 흘렸습니다. 일부는 성문을 열었어요. 일부는 군량을 불태웠습니다. 일부는 거짓 명령을 전달했죠. 초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5번의 전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백거대전, 역사에 기록된 전투죠. 마침내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의 수도 영에 도착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나 성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열렸어요. 오자서가 포섭한 내부 세력이 문을 연 겁니다. 초왕은 도망쳤습니다. 비참하게 도망쳤어요. 오자서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초평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죠. 오자서는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꺼냈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300대? 지켜보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자서여, 지나치지 않소? 오자서가 대답했어요. 나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도를 거역하는 것이다. 복수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복수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자서의 비극은 복수 이후에 시작됩니다. 오왕 합려가 죽고
그의 아들 부차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오자선은 계속 충성했어요. 대왕, 월왕 구천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야망이 있습니다. 지금 굴복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차는 듣지 않았습니다. 되레 오자설을 의심했죠. 간신 백비가 부차에게 말했습니다. 오자선은 위험합니다. 그는 권력을 원합니다. 반역을 꾀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차는 믿었어요. 부차는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검을 내렸죠. 오자선은 말했습니다. 내 눈을 빼서 성문에 걸어두시오. 내가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것이오. 그리고 스스로 목을 찔렀습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시신을 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졌어요. 10년 후 오자서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했죠. 오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부차는 자결했어요. 오자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보는 힘입니다. 오자서는 10년 동안 정보를 모았어요. 그 정보로 강대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분노로 시작한 전쟁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군주는 분노로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오자서는 복수를 이뤘지만 그 복수가 그를 삼켰어요. 셋째, 목표를 이룬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자서는 초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했죠.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정보는 쌍방향입니다. 오자서는 초나라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신 주변의 정보는 놓쳤어요. 백비의 음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차의 의심을 간파하지 못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복수를 위해 10년을 기다릴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복수가 끝난 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복수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쓰디습니다. 챕터 5 한신과 정보의 승리. 오자서의 이야기가 정보의 힘을 보여준다면 한신의 이야기는 정보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기원전 204년 한신은 유방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조나라를 공격해야 했어요. 조나라는 강했습니다. 군대가 20만이었죠. 한신의 군대는 3만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지형이었습니다. 정형구, 좁은 협곡을 지나야 했어요. 협곡은 좁았습니다. 수레 2대가 나란히 갈 수 없을 정도였죠. 조나라 장군 진여는 말했습니다. 한신이 올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이 협곡을 지나야 한다. 조나라의 모사 이좌거가 말했습니다. 장군, 제게 3만 군사를 주십시오. 저는 뒷길로 돌아가 한신의 보급로를 끊겠습니다. 장군께서는 정면에서 막으십시오. 협곡에서는 수가 무의미합니다. 한신은 앞에서도 막히고 뒤에서도 끊겨 열흘을 못 버틸 것입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진여가 망설였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배의 병력이면 싸우고 10배면 포위한다고 했소. 우리는 20만이고 한신은 3만이요. 정면으로 싸워도 이깁니다. 교활한 계략을 쓸 필요가 없소. 이좌거는 다시 가냈습니다. 장군, 한신은 평범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위나라와 대나라를 깨뜨렸습니다. 절대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진여는 듣지 않았어요. 한신에게는 간자가 있었습니다. 생간이었죠. 그는 조나라 군영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했어요. 장군, 이좌거의 계책을 진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싸우려 합니다. 한신은 웃었습니다. 하늘이 조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한신은 2만 군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야밤에 보냈어요. 그들은 조나라 군영 근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새벽에 협곡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을 등지고 진을 쳤어요. 배수진, 뒤가 물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죠. 조나라 군사들이 웃었습니다. 한신이 미쳤구나. 저렇게 진을 치면 전멸당한다. 병법에서는 금기입니다. 뒤에 강을 두고 싸우는 것은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사람은 필사적으로 싸운다는 것을요. 조나라 군대가 공격했습니다. 한신의 군대는 후퇴했어요. 강가로 밀렸습니다. 조나라 군사들은 신이 났습니다. 전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진영을 비우고 모두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신이 미리 보낸 2만 군사가 움직였습니다. 텅 빈 조나라 진영으로 돌입했어요. 한나라 깃발을 꽂았습니다. 조나라 군사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진영에 적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공황이 일었습니다. 진영이 함락됐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한신의 본대가 반격했습니다. 강가에 몰렸던 군사들이 반격했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20만 대군이 3만에게 패했어요. 진여는 전사했습니다. 이좌거는 도망쳤다가 잡혔습니다. 한신은 이좌거를 예우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되레모사로 삼으려 했습니다. 한신이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진여에게 계책을 주었다고 들었소. 만약 그가 그 계책을 따랐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좌거가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지금처럼 승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신이 말했습니다. 선생,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다음에는 어디를 공격해야 하겠소? 이좌거가 말했습니다. 패한 장수는 용기를 말할 수 없고 망한 나라의 신하는 존망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한신은 더욱 예를 갖췄습니다. 이좌거는 결국 한신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반간이 된 거죠. 한신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정보였습니다. 한신은 생간을 보냈어요. 적진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둘째, 인간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배수진은 군사들을 필사적으로 만들었어요. 셋째, 적의 자만을 이용했습니다. 진여는 숫자를 믿었죠.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넷째, 승리 후에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이좌거를 죽이지 않았어요. 되레 포섭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오자서와 한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자서는 복수를 위해 싸웠습니다. 한신은 승리를 위해 싸웠어요. 오자서는 적을 증오했습니다. 한신은 적을 연구했죠. 오자서는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신은 전략으로 움직였어요. 오자서는 이겼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한신은 이기고 또 이겼죠. 손자는 말합니다. 선지자, 불가취어귀신, 불가상어사, 불가허머도, 필취어인, 지적지정자야. 먼저 아는 것은 귀신에게 물어서도 안 되고, 점으로 얻어서도 안 되고, 추측으로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어야 합니다. 적의 실정을 아는 사람에게서요. 1부 끝. 2부에서 계속.